I wanna give you what you like, everything you fantasize. For one moment with you, girl. I want all the lovey-dovey ticks, rent out with the lovey-dovey sex. With you, I want it all. Girl, you are a winner when I take you around the globe, from the summer to the winter. When I be around you, won't you give me a call? I wanna drive all night, wanna take your private jet to the sunny mountains, wanna make you smile. With you, I want it all. You got it, got it, got it all. Your body to your smile, want you to my own. And I just had to let you know. Come and bring it, 'cause I want you got it all. And I just had to let you know. Got it all. Just had to let you know. I was all alone before I met you. Heartbroken, all up in my chest. Had me thinking, damn, all I really needed was some glue. But then you came and caught my eye. You got me saying to a 1 week ride, oh my. Now you got me thinking, damn, all I really need is you. Yeah, it's like we're jumping off. 2주 된 것 같은데요? 그쵸? 그 정도, 네, 아마 연휴 전에쯤 오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름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야이스 커피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손님들한테 기억이 날 만한 이름을 좀 생각을 해봤었죠. 원래 취지는 이제 야이스라는 뜻이 이제 놀래다 뭐 이런 영어 단어, 의성어인데 커피가 맛있어서 놀라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들어오시면 공간이 약간 두 군데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네네, 두 가지 컨셉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간에 한 번 더 놀래고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커피가 맛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여기 벽에 그 네. 맥컬리 컬킨 이렇게 네네. 놀라는 게 그럼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였나요? 네. 놀라다 야이스 이거니까? 네.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케빈이죠? 거기서 이름이 케빈이 놀랄 때 야이스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저거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사장님 센스네요. 캐치할 수 있는 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손님들이 여기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단골분들도 그렇고 입에 좀 잘 붙는다고. 네. 네. 알고 나니까 재밌는데요. 네. 좋네요. 네. 오히려 저도 좀 당장 읽기에는 좀 힘들기는 한데 네. 알고 나면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느낌? 그렇죠. 야이스? 그게 좀 어떤 브랜딩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름이니까 좀 특이하게 그렇게 지었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케빈 사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검색해보면 저 사진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야이스 커피의 매력을 뽑자면 사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내 카페 야이스 커피의 매력은 어떤 것이 있다? 일단 구조적으로 일단 좀 독립된 공간도 안에 또 있고 그래서 좀 탁 트인 공간보다는 이게 좀 구조가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손님들도 좀 더 재밌어 하시고 그쵸. 네네. 뭐 딱히 매력이라고 해야 될 게 뭐가 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탁 트여 있으면 네. 좀 심심한 느낌이 있긴 하죠. 공간 구성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네. 또 이렇게 기억자로 해야겠죠? 기억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네. 게다가 또 컨셉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네. 또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야이스 커피의 매력은 커피가 마신 것도 있지 않나요? 저는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겸손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네. 사실 되게 궁금해요. 이 야이스 커피를 창업하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 그런 게 있다면? 계기는 일단 처음에는 취업난이었죠.
제가 이제 취업도 잘 안 되고 네네 맞아요. 그러고 이제 뭐 그렇게 딱히 이렇게 좀 공부를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제 좀 다른 일 좀 했었죠. 이제 뭐 야간에 택배라도 하던가, 네. 네, 뭐 시장에서도 일도 해보고, 네. 그러다가 저도 뭔가 제가 이제 취미상 하고 싶은 게 너무 그런 게 생각나서 솔직히 처음에는 커피를 되게 쉽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지금 여자친구 그때는 회사를 관둔 상태였고,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커피숍을 하나 해서 뭐 그냥 한번 잘 해보자. 적어도 이제 커피 내릴 줄은 알아야 되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우연치 않게 찾아간 로스터리 샵이 있었는데 거기 커피를 맛보고 너무 맛있어서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진짜 한 일주일 동안은 매일 갔던 것 같아요. 매일 가면서 이 메뉴 먹어보고 저 메뉴 먹어보고 하면서 느껴보면서. 네. 근데 또 마침 그 로스터리 샵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클래스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카페를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커피를 배우고 싶다. 근데 그래서 거기서 배우게 된 거죠. 먼저 문을 계속 두드리신 거네요, 사장님한테. 그렇죠. 지금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네네네. 뭐 커피를 배우고 나서부터 처음에 쉽게 생각했던 거가 쉽게는 안 되겠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한 달 과정을 끝내고 얼른 이제 가게를 창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한 달 정도 배웠던 게 그냥 커피에 대한 거냐 아니면 창업반 같은 거였나요? 창업반 과정도 있었고 이제 뭐 바리스타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일단 바리스타 과정으로 했는데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것만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 또 형님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일을 해볼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죠. 아 그럼 그때까지는 이 커피에 대한 뭔가 일을 해보거나 그랬던 적이 없던 거네요? 네, 전혀 없고 그냥 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마시는 거. 먹는 거. 네. 이 창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스 커피를 창업하게 될 때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이제 벌어놓은 돈도 그쵸. 많이 도움이 됐겠네요. 그것도 있고 솔직히 부모님이 도움이 좀 됐었죠.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창업을 했을 때 이 장비, 이 인테리어 하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고 그 벌은 거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얼마나 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공부도 하시고 네. 도움 받을 거 받고 또 스스로도 열심히 하셨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1년 넘게 했죠.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또 마침 또 로스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쵸. 이왕 하면 또 로스팅도 하고 싶고 배우고도 싶고 그래서 거기서 좀 빨리 좀 습득했던 것 같아요. 형님이 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걸 많이 맞춰주셨고 뭐 수익적인 걸 떠나서 저희가 좀 사람을 잘 만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잘 만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데 네. 로스터리 카페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네요. 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제일 하고 싶은 건 로스팅 하고 싶더라고요. 네. 왜냐면 가장 원초적인 거니까 뭐 물론 세팅을 하고 추출을 하는 것도 바리스타가 너무 중요한 직업이기도 하고 하지만 로스팅이라는 매력은 뭐 아무리 같은 커피, 같은 뭐 산지나 뭐 같은 프로세싱 그런 커피를 볶아도 다른 사람마다 또 다 틀리게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어요. 네. 커피를 뭐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그럼 공부하기 시작하고 나서 네. 창업하기까지 그럼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16년 말부터
어떻게 되면 커피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횟수로 2년 정도 2년 동안 꾸준히 하신 거네요. 꾸준히 하고 중간에 조금 쉬는 텀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18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굳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냥 뭐 알바나 직원으로만 일했던 사람하고 네. 좀 창업을 염두에 두고 일했던 사람하고는 그뭐 일할 때 마음가짐도 다르고 네. 확실히 일하는 습득력 달라서 2년 동안 꾸준히 하셨으면 충분히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 일했을 때도 조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임했던 게 좀 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차피 이게 나중에 내가 겪어야 될 거니까. 그쵸. 네. 가르쳐 주신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되게 당연히 창업하러 나갈 걸 알지만 네. 잘 가르쳐 주기도 했고 잘 배우는 사람이 좀 아까웠겠어요. 내보내기가. 좀 섭섭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으셨나요? 선생님 스타일이 뭐 자기가 막 자기만의 아는 거를 막 남들한테 안 알려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막 다 알려줄 수 있어. 이럴 땐 이런 거 그냥 어떻게 해보고 일단 너가 많이 해봐라. 그래야 된다. 좀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도 그라인더 세팅을 할 때도 초반에는 잘 못하니까 진짜 원두를 막 거의 막 엄청씩 소비해도 눈치 하나 안 주셨어요. 한번 해보라. 아니 그러면 그 사장님 뭐 가게 상호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상호는 뭐 예, 말해도 저는 아 그럼 말해줄 수 있는 대전의 셀로스터즈. 셀로스터즈. 네. 너무 좋네요. 네. 지금은 이전을 해서 장대동, 유성 장대동이. 네. 근데 사장님이 잘하셔서 이렇게 잘해주신 거 아니에요? 일단, 네. 원래 좀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좀 빈둥빈둥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네, 편하게 해주셨어요. 얼마 안 가서 바로 제가 그냥 형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요. 2년을 사장님이 먼저 대시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만들어 가신 거니까 그렇죠. 네. 좋은 거네요. 그럼 먼저 배우고 싶으면 문을 두드려야겠네요. 그렇죠. 뭔가 내가 가서 여기 카페가 마음에 들고 커피 맛도 맛있고 하면 한 번쯤은 이렇게 와서 좀 그 사장님이랑 친해지고 네. 그 사장님한테 많은 거 물어보고 클래시즘 들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오픈하신 지 1년하고 얼마나 되셨죠? 정확히 1년하고 지금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운영하면서 네.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뭐 안 좋은 손님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기뻤던 손님이라든지 다양한 것 중에 하나? 기뻤던 적은 기뻤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건 없었고요. 저희 동네가 이상하게 좀 진상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 한 10월 이제 가을 좀 들어가는 시기였는데 한 번에 16분 오셨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혼자 일하다 보니까 뭐 만약에 단일 메뉴를 16잔을 해달라 하면은 그나마 시간이 덜 그쵸, 될 그쵸.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제각각이실 거 아니에요. 시키시는 분들이. 라떼는 따뜻하게 뭐몇 잔을 해주시는데 한 잔은 뭐 연하게, 하나는 시럽을 얼마큼 넣어줘라. 네네네. 또 아메리카노는 얼음을 2개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진짜 막 어떻게 해서 나갔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안 걸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또 제가 풀서빙을 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나갔는데 우리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 다시 테이크아웃 잔을 바꿔달라. 점심시간 때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애초에 들어오실 때 드시고 가실 거면 이제 가져가실 거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드시고 가신다고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바꿔달라고 해서 또 다시 바꿨죠. 바꿔서 이제 드리고 이제 또 이제 설거지가 또 이만큼 쌓여. 어마어마하죠. 네. 열몇 잔이면. 잔반씩도 들어가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 나가면 또 다른 손님들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설거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보시다시피 바가 손님이 입구에서 들어오면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손님을 등지고 있는 그쵸. 그런 구조의 바인데, 제가 이제 설거지를 막 하다가 이제 그 높으신 분이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뭐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한다고, 네네. 뭐 커피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상적이면 제가 뭐 이렇게 똑바로 해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 막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젊은 사람이 그게 버릇이 없다고 인사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낮 시간에요? 네, 낮에. 그래서 뭐 술 드신 것도 아니고 기분이 좀 상하셨구나. 많이 그랬죠. 그래서 얼굴이 저도 모르게 빨개져. 근데 계속 그분이 인사 다시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해보라고. 그래서 어쨌든 손님이니까 그냥 다시 했죠.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시고 설거지를 다시 하는데 이게 우라통이 막 터지겠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또 다른 분들도 많은데 또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설거지 얼마나 쌓여 있건 뭐 주문이 얼마나 밀려 있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생각을 사실은 안 하니까. 네. 근데 그분은 또 그분대로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카페 운영하다 보면 별별일이 다 있지만 어쨌든 혼자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혼자 하면서 장점과 단점. 일단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수로 치자면 단점이 현저하게 많죠. 아 역시 어쩔 수 없네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손님과의 친밀도, 그쵸. 단골분들이랑 많이 좀 친해질 수도 있고, 모든 손님을 다 이제 다 하니까. 네, 소통도 좀 잘 하는 것 같고. 고급 배우는 1인 카페가 제가 느꼈을 때는 장점이 많지 않아요. 단점은 뭐 일단 힘들죠. 몸이 시럽이 떨어지면 시럽도 만들어야 되고, 때마다 뭐 로스팅도 해야 되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베이킹 쪽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도 카페 오면 간단히 곁들일 만한 디저트는 제가 직접 하고 싶어서 베이킹도 하고, 그 외적인 거 뭐 청소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가는 것도 고정스럽죠. 막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또 맞아요. 힘들 때도 있고. 진짜 힘들어요. 네, 가장 힘든 건 솔직히 끼니를 때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창업 초기보다 지금이 몸무게가 14kg가 빠졌어요. 14kg네요. 네, 원래는 79kg, 80kg 이렇게 나와서 지금 체격이 없는 편이 아니셨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을 잘 못 먹었었죠, 초반에. 왜냐면 먹다가 손님 오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억지로 삼킨다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뱉고 나가다가. 그리고 제가 음식을 물고선 손님을 응대하는 거는 음식 냄새도 날 수 있고, 맞아요. 더군다나 커피숍에서 그쵸. 그런 것도 있어서.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1인 카페를 난 계속 해야지가 아니라 네. 처음 시작은 내가 혼자 하지만 열심히 해서 뭐 아르바이트 하실 분들 두던지 직원을 두던지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만 그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계속 1인 카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뭔가 사람 쓸 생각을 하면 매출에 좀 더 욕심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둘이 있으면 어쨌든 좀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장점과 단점을 따지자면 단점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쵸. 혼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도 원래 목적은 혼자 해서 잘 되면 이제 사람들 좀 쓰고 일로 했는데, 또 요번에 또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죠. 네. 로나가 또 힘들게 했어요. 네.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돈이 좀 많이 남는다 카페를 하면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이게 좀 속된 말로 뭐 물장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뭐 술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당장은 버는 것 같지만 뒤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 업종 중에 하나이긴 하잖아요. 재료비면 뭐 로스터리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생두도 그때마다 수급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또 목돈이 나가고 그렇죠. 그런 거를 미리미리 다 체크를 해서 뭐 제 잔고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놔야 돼요. 비용이 생각보다 그죠. 많이 나가는 것도 현실이고. 네. 근데 뭐 당연히 처음 목표는 열심히 해서 나도 직원 두고 네. 어떻게 보면 카페를 운영한다기보다는 카페 사장이 목표인 걸 수 있잖아요. 사장이라는 거는 누군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전제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현실은 어떻게 보면 혼자 일하게 된다. 그렇죠. 혼자 일하게 된다. 시기가 딱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아직 1년하고 조금 더 지났으니까 네.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작년보다는 좀 살짝 좋아지긴 했는데 네. 아직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안 남았어요, 질문이. 네. 나 카페 한번 창업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이제 예비 창업주들? 네. 그럼 예비 사장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뭐 당부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격려의 말이라든지 네. 그런 게 있다면 혹시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무턱대고 창업을 하시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경험을 좀 쌓고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신상 카페를 한번 가봤어요. 신상 카페를 갔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세련돼요. 두 분이서인가 세 분이서 일을 하시는데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지나가던 길에 들어가서 봤는데 손님이 일단은 그때는 아무도 안 계셨었어요. 저희 빼고는. 네. 저랑 이제 여자친구 둘이 갔어요. 네. 테이크아웃을 이제 아메리카노 라떼를 이제 아이스로 테이크아웃 해서 가려고 주문을 했는데 두 분인가 세 분이서 그냥 잘 가능하면한데 그쵸. 다 보이죠. 한 분은 일단은 머신을 아예 만지지 못하시는 것 같고 이제 직접 음료를 제조하시는 분도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런 걸 보면서 음료 2잔이 나오는데 5분이 넘게 걸려요. 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도 그래도 조금 경험을 쌓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험을 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찾아가셨던 매장은 창업하면서 경험을 쌓아야지 하셨던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속하겠다. 보통 그런 게 케이스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그냥 바삭하게 해서 좀 잘 된다고 하던데 일단 해보자 라고 하시는 케이스가 의외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까워. 저는 뭐 좋은 곳 많이 생기고 진짜 맛있는 커피 하시는 분 많이 생기고 저는 너무 저도 맛있는 것도 먹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찾아다니면서 저도 이제 좀 자극도 좀 받고 그런데 최근에 갔던 곳은 그냥 커피 맛보다는 일단 그런 부분이 조금 실망을 했었다.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비 창업하신 분들한테 좀 먼저 경험을 쌓고 네. 그러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뭐 또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경험은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실 때 계획해 놓으셨던 자본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그러니까 예비 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자금도 좀 더 필요하고 더 꼼꼼히 완벽하다고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를 배우는 것과 내가 창업을 배우는 거랑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창업은 정말 사업의 일환이고 커피는 내가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거고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다 좀 같이 알아가면서 창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카페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네. 사장님 저 이런 거 있어서 저 이제 카페 창업 해보려고요. 이제 뭐 상황은 다 다르겠죠. 네. 누군가 와서 카페 창업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솔직히 70%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현실 조언. 손님 입장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이 할 것도 많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사람을 또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뭐 커피를 정말 사랑하시거나 좋아하시거나 그런 걸 하시는 게 맞긴 한데 전에 이 첫 번째 인터뷰했던 이 백상훈 대표님도 커피를 좋아하면 카페를 창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커피 좋아하면 정말 카페 한 번쯤은 창업을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단 낫겠지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회사의 기준이 뭐 정치적인 스트레스겠죠. 일단 우선적인 게 근데 커피숍은 정치적인 스트레스 플러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네.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도 이렇게 마시고 진짜 좀 심한 케이스는 이거 많이 빠지셨네요. 제가 원래 되게 많이 잘 먹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입도 짧아지고 아침에 와서 계속 커피도 먹어보고 이러니까 끼니 때 돼서 밥 먹으려고 하면 속도 계속 버려요. 그럼 70%는 창업을 조금 만류하는 입장이시네요. 네. 네. 정말 커피가 좋으시네요. 저도 이렇게 몸은 힘들고 좀 하루에 매장에서 한 12시간 정도 있는데 로스팅 할 때는 더 길게도 있고 마감하고 나서도 로스팅 하니까 매장에서 있는 시간이 거의 허다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남자실 때 같이 모시고 이게 사장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회사 다니면 이 월급 통장의 시계는 내가 가서 자고 있어도 흘러가지만 그렇죠. 자영업은 내가 만약에 내 몸이 쉬어버리면 내 들어오는 돈도 쉬어버리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쉬는 게 이제 저는 쉬는 게 돈이죠. 그쵸. 쉬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아예 휴일 없이 2달을 돌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정말 사람이 죽겠구나 싶어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씩 쉬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이제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절대로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내가 정말 그 4인분 시계의 70%가 아니라 30%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도 커피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창업할 만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장님께서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고민해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인 카페를 했을 경우에 그쵸. 뭐 자본금이 많으셔서 뭐 크게 하신다 이러면 직원들도 많이 쓰시고 근데 그분들도 나름 그분들만의 스트레스도 있고 하긴 하죠. 고충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사장님은 1인 카페고 1인 카페를 하고 싶은 사장님이 워낙 많으니까 많으시죠. 그분들을 향해서 일단 조언해 주신다면 그런 거죠. 네. 인터뷰 이제 마쳤는데 네. 지금 시간이 10시 넘었는데 이제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점심 드셨어요? 점심은 점심을 먹었고 이제 저녁은 거의 이제 마감하고 편하게 폭식을 하죠. 네. 점심은 이제 손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좀 후다닥 먹는 편이에요. 또 점심 시간에 또 바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말씀을 드렸죠. 커피숍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잖아요. 아 맞네요. 시다이랑 다르네. 네. 그래서 진짜 끼니 때문에 제가 그런 거. 그래서 좀 벌써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너무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제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너무 잘하시네요. 이게 정말 사장님의 스타일이 매장에 녹아져 있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행여나 이제 유튜브 보고 와서 이렇게 말 한마디 걸었을 때 네. 사장님 응대 잘 해주실 것 같고.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긴 했는데 그 단골 카페를 만드는 게 네. 사실 나한테 이득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 입장인 제 입장에서도 단골 카페를 만들었을 때 그냥 한번 인사할 수 있는 사이, 뭔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고서 인사할 수 있는 사이에 카페가 있다면 손님 입장인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기에 사장님도 좀 잘 응대해 주실 것 같아서 좋고 앞으로도 종종 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ot it